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신당대표 선출이 됐죠. 집권당 당대표로. 어떤 변수도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만큼 당신과 민심은 변화 혁신을 요구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의 과제,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합,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확장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당정관계가 중요하죠. 그만큼 당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당내 인사입니다. 저는 주류, 신주류 60%, 구주류, 친윤계를 포함한 구주류 40%의 당직 인선, 고위직 당직을 포함해서 중하위직 당직까지 인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혁신도 해내는 이게 가장 좋은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과제긴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혁신을 잘해야 확장으로 가는 겁니다. 확장으로. 혁신과 그래서 확장, 중도 확장은 통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폭풍이 되겠다고 한 한동훈,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날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는데, 오늘 수요일날 특별 편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신 당대표 선출이 됐죠. 집권당 당대표로.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거 특징이 무엇인지, 과제는 무엇인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정치 입문이죠. 사실상 정치 입문한 것이 지난해 12월 말인데 7개월 만에 당대표가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보면 이게 당심과 민심 전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반감 또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당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먼저 보시죠. 개표 결과 보니까요. 네, 한동훈이 62.84%, 약 63%에 가까운, 원희룡 18.85, 19%에 가깝고, 나경원 14.58, 약 15%에 이르는, 그리고 윤상현 3.73, 약 4%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런 구도가 됐어요. 네, 한동훈 63%에 가까운 지지율, 나머지 세 분을 전부 합쳐도 3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일단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특징은요, 이 소수파 신주류, 현역 의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파 신주류 대 다수파 구주류로 편성이 됐다. 현역 의원들은 당신과 민심은 어떻든 간에 현역 의원 중에서 지금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원은 이제 10명대 정도에 불과한 걸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친한 의원들이 마구 늘어날 것이냐? 전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선거가 끼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당권을 쥔 사람한테 쭉쭉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올해 2024년인데, 물론 이제 당대표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7월까지 당대표를 하면 2026년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죠. 간단치 않은 게, 당대권 분리조항 때문에 한동훈 신임 대표는 출마 전부터 누가 대선에서 적합한가 국민이 판단을 하면 누구든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대선에서 출마하려면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하면 결국 내년 약 9월 정도에는 사퇴를 해야 당원 당규 룰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년 이제 9월에 사퇴를 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소수파 신주류 한동훈 당권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다수파 구주류의 형태로 구도로 지금 이제 돼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일단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심과 당심 모두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시종 일관 어대한이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친한이 됐건 또 비한이 됐건 반한이 됐건, 친한은 친한대로 또 거기에 또 맞는 설명을 해내고, 또 반한은 반한대로 또 한동훈이 뭐가 먼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대한의 기류를 부인하는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어대한으로 간다. 어떤 변수도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동안에 변수가 많았죠.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논란, 그죠?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여론조성팀, 소위 댓글팀 운영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문제,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들인데, 전부 다
한동훈 신임당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였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말하자면 이제 총선 참패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론까지 가세를 했는데 하나도 이 모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 이 변수들이 전부 다 변수가 아니었다. 어대한 분위기였다. 이게 특징이죠. 그만큼 당신과 민심은 변화 혁신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과 거부권을 행사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한대 반한 또는 한대 비한의 구도가 6대 4의 황금 분할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3% 이른 62.7%였는 거예요. 아까 거기 있었고 한동훈 이제 득표율이 당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한주자들이 37% 정도가 되는데 이 반올림하면 6대 4 정도 정리가 됩니다. 60대 40 정도로. 이게요. 어느 역대 정당사에서 보면 이게 당권을 진 측과 당권을 주지 않은 이제 비주류 측과의 이제 비율이 6대 4가 됐을 때 황금 운영, 황금 분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정당을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원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한동훈과 비한동훈 3인 주자의 득표율이 딱 6대 4의 구도로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당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 선출직 5명입니다. 여기서 그 왼쪽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죠. 최고 득표했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진종호 이제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 두 사람이 이제 친한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었죠. 이뇨한 그리고 이제 김재원 유일한 TK 출마자 김재원 그다음에 또 여성 목수의 김민전 이 이뇨한 김재원 김민전 세 사람은 비한으로 반한까지는 아니어도 비한으로 분류가 되죠. 친한 2명에 비한 3명의 구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게 총 9명인데 한동훈 대표 그렇죠. 원내대표 추경호 그다음에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명이 있어요. 4명이 지명직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친한으로 지명을 하겠죠. 그러면 한동훈계가 벌써 선출직가 포함해서 자기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 4대 5의 구조일 수도 있고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점식은 친윤인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만약에 친한으로 바꾸면 5대 4의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황금 분할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대 결과는 참 희한하게도 당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참 신비롭구나. 서로 상호 협력과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게 황금 분할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경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여기서 우리 한동훈 신임 대표의 이게 당대표 수락연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축사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그 유능함을 국민들께 성실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읍시다.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민심의 파도, 당을 유능하게 외연 확장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국정 운영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 견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했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유능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밀어붙이는 당정관계만도 아니고 또 순수히 따라가기만 한 당정관계가 아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과 견제가 있는 당정관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아뵙고 다시 소통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당정관계 파탄이 나서 여권이 붕괴할 거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은 전대 축사에서 뭐라고 했는가? 같이 보시죠.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시종 일관 당과 정은 하나다. 우리는 단결돼 있다. 통합돼 있다. 이렇게 밀고 나왔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협력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훈 신임당 대표는 협력을 하되
국민 눈높이, 민심의 바다에 뛰어드는 협력, 따라서 견제할 수 있는 협력을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 체제, 한동훈호의 국민의힘의 과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통합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당정 관계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신임 한동훈 당대표는 생산적이고 건강한 당정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전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된 입장, 그 향후 이제 김건희 특검 등등과 또는 윤석열 최상병 특검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당정관계를 가름할 이제 관건들이라 보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면 조사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두 번째,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좀 고려했어야 된다. 칭찬하고 한번 좀 압박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요 속에서 김건희 특검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당정관계를 가름할 이제 관건이 가름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또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당대표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어저께 저녁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당정 화합 이루겠습니다,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잘해보자,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당정관계를 가름할 이제 잣대 기준들이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전대 참석한 것만 해도 좀 잘했다고 봅니다. 어디한 분위기가 레이스 투 레이스 끊임없이 쭉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친윤들 압박해가지고 야 저 한동훈 저 주저앉혀, 옛날에 뭐 나경원 연판장 이런 거 지금 꿈꿀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정도의 이게 그 뭐랄까 계책이 통할 만한 당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은 참 힘 빠진 상태인데 한동훈 당대표 거의 유력한 상황에서 참석을 한 거예요. 13분간 연설을 표표히 떠납니다. 자기 눈으로 한동훈 당대표 뭐 대관식 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었겠지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일 저녁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늘 정당대회 당권 출마자 4명,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출마자 전원 포함해서 대통령실 앞에 그 정원으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합니다. 잘한 거죠. 이런 것이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당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당내 인사입니다. 당내 인사, 당직 인사. 제가 아까 황금 비율 얘기했죠? 황금 분할 6대4.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혁신입니다. 혁신.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혁신도 해내는, 이게 가장 좋은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긴 하죠. 그러나 혁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혁신에는 정치 혁신이 있고요, 제도적 혁신이 있고요, 정책 혁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혁신을 잘해야 바로 세 번째의 과제 뭡니까? 확장으로 가는 겁니다. 확장으로. 근데 여러분, 혁신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는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당신 주변에 와이즈맨들이 얼마나 있어? 정치를 알고 오래 하고 경험하고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있는 정치 지도자급, 경륜이 있는 와이즈맨들, 현인 현자들 그룹이 얼마나 있어? 3명만 확보하세요. 3명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주변에 이런 와이즈맨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뭐 한동훈 주변에 10몇 명 되는 친한 그룹들 대부분이 비례 초선, 재선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약해요. 정치 경험과 경륜이 있는 와이즈맨들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 혁신, 제도 혁신, 정책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요. 성공을 꿈꿔야 됩니다. 혁신과 중도 확장은 통하는 길이에요. 확장을 위해서 걸쳐야 될 단계, 굉장히 중요한 것,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한동훈 위원장 입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얘기했죠. 김건희 당무 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문자 1심 논란 관련해서 내가 거기 응대했으면 당무 개입이야, 국정농단이야. 이미 국정농단,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먹잇감으로 줬다라고 하는 비난 피할 수 없죠. 그 리스크를 본인이 번 겁니다. 또 패스트트랙,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취하 요청했다, 나는 거절했다. 자기가 이렇게 뭐 법리적으로 좀 완벽하게 법무장관을 수행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명분, 공리, 공적 관계 정확한 사람이다 얘기한 거겠지만, 그러나 패스트트랙이 연루된 27명의 전 현직 의원들, 보좌진들 전부 적으로 돌렸죠. 이미 민주당 법사위 그리고 원내대표 이 패스트트랙 이 사건 공소권 거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 행정권과의 결탁, 공소권 거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어떡할 건지. 다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것을 잘 해결하고 때, 그리고 이 와이즈맨들의 그 힘을 빌어서 그 정책 혁신, 정치 혁신을 잘 이뤄나갈 때 중도 의원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과제를 염두에 두고 향후 시나리오를 보면요, 결국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윤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 혁신,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윤과의 관계도 잘 해내고 변화 혁신도 이끌어내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윤과의 관계는 풀어내지만 변화 혁신은 이뤄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아마 차선책쯤 될까요? 그리고 차악은 뭐냐? 윤과의 관계 혁신은 안 되고 당 변화 혁신만 이뤄내는 것. 이게 뭐 차악쯤 될 것 같고, 최악은 윤과의 관계, 즉 당정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자기가 꿈꾸는 변화 혁신도 이뤄내지 못하는 것. 사실 지금으로 보면요, 윤과의 관계 루비콘강을 건넌 징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 전당대회에서는 그 분위기 타고 여러 가지 뭐 화합하자, 뭐 한배 공동운명체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당정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즉 당내에 상당적인 집단적인 거부 집단이 있으면 변화 혁신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1차적인 관문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남은 1년 이내에 닥쳐올 보궐선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이제 성패 여부가 좀 가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일단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또 한 차례 상당한 정도의 후폭풍과 위기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휴전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험난한 길을 걷어야 된다. 스스로 폭풍이 되겠다고 한 한동훈,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